10장이죠. 101페이지 신고와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부분은 1차 토픽이어서요. 우리 2차에서 나올 만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0.1의 신고와 납부의 1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말문제 대비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역시나 양가로 이번에 부가세 면세 사업자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특별히 2차에서 문제될 거 없고요. 3점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요새 약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의미 보시면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 즉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 치고 매출액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치고 매출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탈세나 뭔가 그 문제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 치고 매출액이 작은 사람일수록 탈세 문제가 클까요? 적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 규모가 크나 작으나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세금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가 워낙 사람도 많고요. 600만 명이 넘으니까 좀 과세 사각지대죠. 그 중에서도 매출액이 큰 사람, 이런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그냥 확인서가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매출액 높은 개인 사업자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거래하는 회계사 세무사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왜냐하면 성실신고 확인서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개인 사업자가 탈세 등의 문제로 걸리면 회계사 세무사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상당히 국가가 우리 개인 사업자 매출액 높은 사람 또는 회계사 세무사한테 많이 프레셔, 압력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다음 땡마크 보시면 해당 직전과세기간이 아닙니다. 올해 매출액이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들은 20억 넘으면 이 제도에 걸리고요. 제조업이나 숙박업, 서비스업들은 10억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5억입니다. 제가 걸린다고 했는데 걸린다 안 걸린다의 개념보다는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고서 제출 혜택이라고 완전히 거짓말인데요. 혜택보다는 불이익이 많은 편인데 혜택은 신고기한은 다행히도 5월 말까지가 아니라 6월 말까지로 한 달을 연장해 주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은 7장에서 배웠는데 이건 중요하죠. 반가로 3번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라고 해서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60%까지 해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 중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람 성실신고 확인서도 써주고 해야 하니까 꺼름직해요. 시간 투입도 많이 해야 하고 노력 투입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 개인 사업자한테 제가 뭐를 올려봤습니까? 기장료를 올려봤죠. 기장료 올려받으면 서로 나야 기분 좋지만 그분이 기분 좋겠어요? 아이씨, 내가 괜히 매출액이 크니까 성실신고 확인자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거 회계사가 나한테 기장료도 많이 걷어가네? 라고 해서 그 기장료의 60%까지를 세액공제로 그 매출액 높은 사장님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죠. 보면 미제출시 가산세는 5%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10.2의 기납부세액인데요. 1점의 중간연합이죠. 첫 번째 칸 의미를 보세요. 의미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고지납부하고 있고요. 양가로 3번의 금액은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빼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예외적으로 중간연합기간의 실적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면 중간연합 종합소득 금액을 2배로 연환산해서 종합소득공제를 가장 기본적인 거 기껏해야 기본공제 이런 거겠죠. 그런 거 빼준 다음에 세율 곱한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간연합 추계액이라고 해서 산출세액을 다시 2로 나눠서 중간연합기간의 세액감면 공제 기납부세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중간연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원천징수인데요. 원천징수는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표로 묶은 거에 불과하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시면 3점의 예정신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세로 보시면 사업소득 중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있고요. 오른쪽 세로에 일반 개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둘 다 토지 건물 같은 걸 판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가운데 세로 사업소득자는 이제 자기 업으로 계속 사고 파는 사람이고 오른쪽 세로에 양도소득은 일반 개인들입니다. 보시면 둘 다 똑같은데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월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에 관한 세무서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세액의 계산 방식은 양소세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빼고 있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 빼고 있죠. 오른쪽 세로 일반 개인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고 만약 연중에 2회 이상의 양도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까 양도소득세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동그라미 1번 양소가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뺀 다음에 곱하기 양소세를 곱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주에 보시면 2회 이상 양도했으면 이미 신고한 가표에다가 이후 신고한 가표 더하고 거기 양소세를 곱한 다음에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기시죠. 108페이지 챕터 11에 보시면 결정징수 환급 비거주에 대한 비거주에 대한 과세인데 109페이지 보시면 이점의 결정과 경정 방법에 양가로 3번에 추계금의 계산 방식이 있죠. 반가로 1번에 단순경비율 대상자 박스 있고요. 반가로 1번에 기준경비율 대상자 박스 있는데 이거 3장에서 배웠죠. 3장에서 사업소득 할 때 이미 배웠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충분히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니까 박스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3장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죠. 넘기시면 110페이지에 11.2에 기타 규정에 1점에 가산세가 있는데 소득세 가산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소득세 본연의 가산세는 중요하지 않지만 충분히 시험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아시죠? 이게 법인세 가산세니까요? 소득세 가산세니까요? 아니면 부가세 가산세니까요? 다 아닌 거 아시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같은 것은 다 국세기본법 가산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제 말씀은 이 1점의 가산세 2표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득세 문제에서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좀 조심하실 게 양가로 1번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이라고 해서 소득세는 지급명세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내면 2% 가산세 있고요. 양가로 1번에 증명불비가산세라고 해서 이것도 2% 가산세 있습니다. 넘기시지요. 자, 115페이지 보시면 챕터 12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면 동업기업이 S회계법인이 있죠. 이 S회계법인이 이번에 소득이 100억이 났대요. 얘네들은 동업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하자면 유한회사 같은 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적인 뭔가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세금을 물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00억의 소득을 다 누구한테 분배하니까요. 동업자에게 분배하죠. 보면 김상무, 이상무, 유상무라는 파트너 3명이 있나 봐요. 지분은 4대 3대 3인가 본데 그럼 배분받은 소득금액도 40억대, 30억대, 30억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타 자신의 타소득이 10억, 5억, 2억이 있나 봐요. 그럼 더하면 50억, 35억, 32억에 대해서 최종 세금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점에 의의 보시면 동업기업이라면 2명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화살표 보시면 인적회사의 성격이 있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한명회사, 합장회사,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다음에 국외 공동사업체 등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 자 4개의 군이 있습니다. 내국법인군, 거주자군, 외국법인군, 비거주자군으로 군은 4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동업기업 과세 특례라고 해서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모아, 파이프죠, 파이프. 도관으로 모아 동업기업에는 과세하지 않죠. 위에 있는 그림에 회계법인에는 과세하지 않고요. 그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서 동업자에게만 과세하고요. 이거는 플러스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결손금이 생겨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 2번을 보세요. 주 2번. 주 1번의 표도 한번 보셔야겠네요. 양가로 1번 내국관련군에 반가로 1번 내국법인군, 반가로 1번의 거주자군.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의 외국관련군에도 반가로 1번의 외국법인군, 반가로 1번의 거주자군, 비거주자군. 그 다음에 분배 가능한 소득금액이 각 사업용 소득금액을 다 분배하는데 보다시피 사람한테는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소득까지만 배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꼭 표시 1번에 보시면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아야 하므로 근로관련 소득인 근, 연, 퇴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2번 보시면 동업자별 손익 분배 비율, 동그라미 1번 약정된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그라미 2번 어느 동업자의 출자 지분 그리고 그와 특수관계인 동업자의 출자 지분 합계가 가장 크면 그 동업자 간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손익 분배 비율이 아니라 동업 비율, 그 지분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데요. 이 주 2번을 아셔야 과거에 이게 2차에서 출제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뻔했죠. 여기까지 이론 요약 마치고 제가 그 세무회계 문제집에서 중요한 문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184페이지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가산세 문제. 다음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거주자 김세영 씨에 관련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죠. 물음부터 보시면 자료 2의 매출액에 과소계상액이 고의적인 매출혈액인 경우 이거 아까 이론 요약이 없었죠.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이니까 국세기본법에서 그 매출 누락했을 때 고의적이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나오죠. 김세영이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다음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시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 과정을 명시할 것. 1. 과소신고 가산세예요. 2번은 납부불성시 가산세인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고의면 최대 40%까지 그리고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하루당 0.03% 나오는 거죠. 물음이 자료 2의 매출액 과소계상은 2015년 1월 5일 수탁자인 주경님이 위탁 매출한 금액을 2015년 수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일반 가소신고, 부정 가소신고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세영은 2014년 12월 28일 주경님에게 위탁품을 발송하고 발송금액 전부를 2014년 총수익금액에 포함하여 15년 5월 31일 2014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거는 15년 귀속인데 14년에 잘못 신고했죠. 김세영이 수정신고 시 필요한 신고 및 납부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딱 읽어보니까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없네요. 왜냐하면 전기에 이미 많이 냈기 때문이죠. 전기 이미 많이 냈으니까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없고요. 그냥 과소신고에 일반 가산세만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죠. 물음 1번부터. 이거는 부정가소신고. 물음 2번은 이거는 일반 가소신고입니다. 부정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1번 김세영은 2016년 5월 31일 2015년 종합소득과세 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2억하고 5,660만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전혀 없고요. 김세영 씨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도 일단 없는 걸로 좀 쉽게 간편히 가정을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김세영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2015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계산 시 매출액 5천만원이 과소계상된 것을 발견하고 2016년 8월 30일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3번에 수정신고 및 납부 시 과소계상된 매출액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별도로 없대요. 그러니까 5천만원만 플러스 시키면 되고 원가는 안 들어갑니다. 종합소득 공제금액도 수정신고 및 납부에 의해서 굳이 변동은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정과표 기존 2억에다가 5천만원을 더해서 2억 5천이 되죠. 그러면 수정 산출 2억 5천이면 최고세율 38% 빼지 누진공제가 1940만원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금액이 7560만원. 그러면 수정되는 증가되는 산출세 7,560만원에서 아까는 얼마 냈다고요? 5,660만원. 그러면 1,900만원이 일단 산출세액 증가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7,560만원과 5,660만원의 차액의 40%. 자, 근데 그나마 6개월 이내 신고죠. 왜냐면 신고를 8월 30날 했으니까요. 5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 즉 11월 말까지만 하면 되니까 6개월 안에 했으니까 그나마 감면이 있겠네요. 1 빼기 50% 감면. 그러면 가산세가 얼마 나오냐면 380만원. 두 번째, 납부불성실. 하루당 0.03%, 지금 1,900만원 덜 냈는데요. 1,900만원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딱 90일 같네요. 딱 90일이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518 7. 그래서 51만 8,700원. 얘는 일반 가소 신고면요, 가산세 2개인데 가산세 중에서 납부불성실은 없습니다. 신고불성실만 있겠네요. 1,900만원에 대해서 10% 곱하기 1 빼기 50%. 95만원. 자, 187페이지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자진납부하세 얘기죠. 과거에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이죠. 문제를 보면 전문직 종사자인 거주자 L씨 2015년 소득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자신고하면 2만원 세액공제 있잖아요. 그건 고민하지 말래요. 자, 1.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거주자 L씨의 2015년 총급여액은 4,5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액은 600만원이다. 그 이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출액이 없어서 L씨는 표준세액공제 그냥 12만원을 적용받는 것으로 한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L씨의 현재 직장에서 15년 귀속분에 대해서 연말정산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자, 2번 2015년 4월 15일에 거주자 L씨는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2015년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추가로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1번의 자료는 이 사람이 내년 2월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일단 제대로 했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2번 자료에서 추가 소득이 있으니까 내년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문제의 제목을 보니까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자진 납부할 세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5월 달에 자진 납부할 세액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단 이들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 징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L씨는 장부를 빛이 기장하지 않고 있어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복권 당첨 이거 비과세 아니죠, 분류과세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학기 동안 A 시간 강사료 있죠. 이 시간 강사료가 요새 근로소득과세가 되고 있어요. 대학 강사들,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가 알죠. 제가 대학 강의를 많이 하니까. 고용관계 없는 B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받는 강연료 800만원, 요거는 기타 소득이겠네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계없이 잡지에 원고료를 게재하고 받은 원고료도 기타 소득이 되죠. 물음 1번 볼까요? 2015년에 추가로 확인된 거주자 L씨의 2015년 소득 중에서 2015년 종합소득의 합산 확정신고 가능한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물음 1. 맞나요, 문제가? 아까 800하고 200이었어요. 맞죠? 800하고 200이니까 두 개 더해서 200만원만 더 근로소득에, 기타 소득에다가 가산하면 돼요. 물음 2번.
거주자 L씨가 양가로 1번에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면 저게 300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015년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만 한번 계산해봐라. 자,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 한번 비교해보래요. 총급여. 아까 4,50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뭐를 더해줘야 돼요? 시간강사료 300이었어요? 300? 300 시간강사료 더해줘야 하잖아요. 지금 뭔 문제인지 알겠죠? 요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기타 소득을 분리과세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근소공제 4,500까지는 딱 1,200만 원일걸요? 문제에서 근로소득공제 공식은 안 줬네요. 안 줬지만 딱 1,200일 거예요. 얘는 1,200 더하기 1,200을 초과한 금액의 5%죠, 5%. 이렇게 나오나? 맞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근소금액 얘는 좀 지저분하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종소금액이 될 것이고, 이거는 종소공제 아까 줬던가? 종소공제 얼마 줬죠? 1,000 얼마 줬더라? 600 줬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곱하기 T%에서 산출세액 누진공제 얼마 나와요? 297 얼마 나와요? 3397 그 다음에 이 사람 근로소득세 공제 해줘야죠.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 그냥 66만원 한도. 그 다음에 아까 표준세액 공제 해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12만원 표준세액 공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번 2월 달에 연말정산에 219 얘는 이것도 어차피 한도 똑같이 이렇게 세금이 좀 더 나오죠. 당연히 세금이 더 나오겠죠. 왜냐면 이만큼이 늘었으니까 세금이 더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물음 3번을 볼게요. 물음 3번. 물음 3번은 거주자 L씨가 양가로 1번에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했다고 하면 2015년에 확정신고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얘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더하기 기타 소득 금액을 더해야겠네요. 아까 200을 더해야죠. 그러면 3,785에서 이거 600이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물음 3번은 요 금액이 3185M이 되겠죠. 맞죠? 3185M. 산출세액은 15% 빼기 1.08.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 금액이 3697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여전히 66만원 여기. 그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도 여전히 12만원. 거기에다가 뭐를 더해야 하냐면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요, 우리 아까 여기서 얼마 뺐었냐면요, 3017,500 요거 여기에서 지금 200만원에 대해서 14%, 200만원에 14%, 여기 아까 2617, 왜냐면 여기 300 더해놓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빼기 2617,500에 더하기 요거에 20%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원천징수로 40만원. 맞죠? 요거 40만원. 40만원 세금 냈을 거니까 여기다가 40만원을 더해줘야죠. 40만원. 이렇게 해서 기납부세액이 금액이 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이제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300만원 더해서 2617 된 거에다가 다시 저거 파란색 40만원을 더해서 금액을 정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물음 3번에 의하면 추가납부세액이 오히려 10만원의 환급이 나오는군요. 됐죠? 문제 상당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단 이번에 5월 13일자의 표준세액공제가 다 13만원씩 바뀌었으니까요. 이 금액도 만원씩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야겠네요.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이를 완성하고요. 우리 뒤에 문제 있죠? 동업기업 과세특례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92페이지죠. 이 문제는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 2009년의 기출문제죠. 2009년의 기출문제. 2009년에 그 당시에 바뀌자마자 이 제도가 신설되자마자 바로 문제에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192페이지. 갑법인은 10기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 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적용을 받는다. 갑법인의 10기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동업자별 손익분배 비율은 다음과 같다. 김씨, 이씨 4대 3대, 을법인 30%죠. 그러면 거주자, 내국법인인데 이씨 특이사항이 김씨와 특수관계인이라고 단서를 줬죠. 2번에 보시면 갑법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기계장치 처분이익까지 해서 1억 3천이고요.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고정자산 처분 관련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 1번 동업자 군을 구분하고 동업자 군별로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아마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물음 1번부터 헤매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험생들이. 왜냐면 물음 1에 함정이 하나가 있기 때문이죠. 동업자군, 내국 법인군, 그 다음에 거주자군. 분배되는 소득은 1억 2천. 얘가 1억 2천이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거주자군, 즉 사업소득에서 기계장치 처분이익이 부동산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업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는 1억 3천하고 1억 2천으로 해야 돼요. 이게 물음 1번의 답이에요. 물음 2번 동업자 군별로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다 해놨네. 그러면 지금 내국법인군은 1억 3천이요, 동업자군은 1억 2천이요. 이렇게 해서 다 지금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국법인군은 그냥 1억 3천으로 다 하면 되고 여기에 30% 계산하면 되죠. 얘는 다시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으로 계산해 볼까요? 사소, 양소로 굳이 계산하자면 사소가 100, 양소가 20인데, 자, 이거 뭐가 중요하냐? 보다시피 김씨하고 이씨의 특수관계인은 40%, 30%를 차지하고 있죠. 40%, 30%. 그래서 물음 3번이 중요한데요. 물음 3번. 김씨에게 배분된 소득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까지 해서 물음 2번이고, 물음 3번은 얘가 김씨가 40% 가지고 있고
이 씨가 30% 가지고 있지만 둘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둘만큼은 뭘로 안 분할하라고 그랬어요? 지분율로 안 분할하라고 그랬죠? 보니까 둘 다 지분율이 35%씩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70% 일단 땡겨와야죠. 얘가 30% 땡겨갔으니까 7천만원, 얘도 70% 땡겨와야죠. 그러면 1,400만원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3단계 70%의 지분율 중에서 35% 가져오면 되고요. 얘도 70% 지분율 중에서 35%를 가져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3,500만원하고 700만원이 각각 김씨에게 분배될 사업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물음 3번은 그거 물어봤죠? 김씨와 이씨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며 출자비율은 둘 다 35%니까요. 김씨에게 배분될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 양도소득금액 7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소득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